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오전 2시 36분입니다. 환율이랑 증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죠? 자, 그 누가 말했나? 환율의 반등을. 장난 아니죠? 저도 뭐 이렇게까지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별로 못했긴 했는데, 어떻겠어요? 환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죠? 아무도 말씀 안 했습니다. 좀, 그냥 이럴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께서 이걸 가지고 수익이 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손실을 또 방지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하죠. 맞아서 기분이 좋고, 또 믿어주시는 분들. 뭐, 내 사람이 벌어야 기분이 좋은 거지. 뭐, 모르는 사람, 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뭘 하든 내가 뭔 상관입니까? 그죠? 자, 환율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0원 정도에서는 전항을 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80원에서 약간 더 가면은 이제 1200, 1300원 사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저항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일단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경제의 붕괴로 지금 빠지는 것인가, 아니면 뭐 일본의 그걸로, 일본 또 지금 달러가 좀 일본의 엔화에 비해서도 강해지고 있네? 그쵸? 달러 사라고 말씀드릴걸. 엔화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고,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뭐 갔다가, 어디 갔냐? 죄송합니다. 갔다가 또 빠졌다가 다시 한번 몰려서 이렇게 빠져서 뭐 방향성을 결정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재수 없으면은 이게, 한국의 부동산 경기 이제 붕괴와 더불어서 이게 말도 안 되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반응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지금은 얘기할 필요 말고, 그죠? 어쨌든 이제 강하게 빠졌던 것만큼 또 강하게 또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소나기 잘 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오일입니다. 뭐 오일을 그래도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오일을 물렸다 그래가지고 좀 그래요. 이게 물릴 만한 자리가 아닌데 여기서 롱을 차가지고 물려가지고 허접거리고 앉아 있죠. 그쵸? 정신 못 차게 여기서 물렸냐? 그래. 볼벤 하단이라고, 이게 계속 볼린저 밴드의 약점입니다. 한번 잘못되면 이게 추세로 만들어져 버리면 크게 물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가지고 매매하실 때는 꼭 로스커트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면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이게 틀렸을 때 크게 틀리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사방에서 반등하고 상단에서 조정 나오고 없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자리에서 하단에서 반등 나온다고 노렸다가 틀렸을 때 크게 틀려버린다고. 그쵸? 볼벤 하단에서 버티고 있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오일은 일단 반등을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뭐 그랬을 때 65달러까지 일단 열어둬야 되는, 68달러, 짧게 68달러 정도. 그래서 요 자리는 일단은, 요 자리는 반등이 나올만 하니까, 그래서 요 정도는 뭐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시고,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오일은 이제는 크게 말을 하진 않을게요. 자, 가스입니다. 가스는 지금 많이 빠졌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가스를 여러분들에게 좀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2.5달러부터 말씀드렸죠. 2.5달러부터 밑으로 빠졌습니다. 워낙 강하게 빠지고 있어서 이게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급등이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는데, 바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뻥 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달러대에서 4달러대 사이는 좀 팔아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무턱대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이제 그냥 발바닥 한방 살짝 담아보는 수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스가 좀 많이 싸져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죠? 많이 싸져 있는 상태이긴 하죠. 하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우리 물가 상승률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장 막 크게 오를 거라고 보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상승할 적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가요. 그죠? 이렇게 보면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그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러 들어가는 거면 이거 먹고 나중에 다시 이거 잡으면 되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반등했는데 더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를
리스키하게 선물로 잡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선물로 좀 물리신 분 계실 것 같은, 선물한다는 분 계셨던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 1달러까지 보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한 3달러에서 4달러 사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면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오면 크게 담을 거고, 일단 여기서 그냥 아주 가볍게 좀 그냥 큰 부담 없는 돈으로 살짝 한번 넣어보는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한쌤은 한 봄, 여름 뭐쯤 해가지고 한 3달러 정도에서 한번 팔아보려고 지금 맘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물리면 그뿐이고 뭐 이거는. 그러니까 날려도 그뿐이고. 그러니까 크게 잃어도 그 없잖아요. 가스가 뭐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0m로 빠지더라도. 가스 꼭 필요한 종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0m 빠졌을 때 뭐 이런 뭐 캐시콜이라던가 뭐 그 마진이 사라진다거나 그런 상황은 대비를 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골드입니다. 골드가 부러졌죠? 그죠? 골드도 이번에 제가 이까지 두고 팔아라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골드가 명확한 고점 신호를 보여줬었습니다. 보통은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우리가 돈이 골드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골드가 이번에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골드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골드가 빠지면서 이것이 달러로 돈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증시를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보시면 중국 증시를 보시면 돼요. 차이나 A50이 어디 있더라? 차이나 A50이 어디 있더라? 안 보이네요. 알리바바인데 알리바바를 대충 보겠습니다. 그죠? 이거 알리바바 그룹인데 그래도 중국에서 제일 큰 그룹이죠.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과 미국이 대립한다고 생각하지만 경제는요 다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먼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좀 먼저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도 같이 빠지는 거고, 미국은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들어갔던 돈이 이게 달러거든. 달러가 들어간 거거든요. 환율이 빠지면서 달러가 들어갔다가 이제 요거 익절하고 달러 순간에 돈이 모이면서 달러가 반등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도 빠지고. 이해되시죠? 그렇죠? 순환매가 돌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이 내부적인 경제가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는 많이 드렸는데 올해는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안 드리고 있죠. 왜? 이미 화제거리가 다 되어버린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무역을 오게 되면 한국에서 이제 좀 그 리오프닝 관광주나 화장품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좀 좋아질 수 있겠죠. 그죠? 아직도 한국 화장품은 중국에서 인기가 많거든. 옛날 같지는 않대요. 요즘도 좀 감정이 조금 안 좋아져서 옛날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인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장기적으로 눈여겨볼 만할 것이고, 그렇다 보니 일단은 요 중국에 대한 증시를 보면서 우리가 미래의 증시를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이해되셨죠? 네. 나스닥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한쌤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600 정도까지 일단 목표치를 보고 이 위로는 보너스 존이고 올라가게 되면 제가 빅쇼트를 노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숏을 좀 쳐서 달달하게 좀 먹었습니다. 빅쇼트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폭락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게 나올 것이다, 뭐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숏에 대한 이야기를 잡잖아요. 그럼 저는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땡큐다 하고 강력하게 숏을 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롱을 보겠다 이런 관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반등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력파동이든 뭐든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1례 갈지 1례 갈지 맞춰주세요. 이런 막 점쟁이 놀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거예요, 뒷면이 나올 거예요. 맞춰주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올 거예요. 안 올 수가 없어. 지금 와서 뭐 미국이 고용시장이 탄탄하다고? 예, 탄탄하겠죠. 그럼 금리를 더 올릴 거고요. 금리를 더 올리면 돈이 쪼그라들겠죠. 원래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제가 좋아야 돈을 쪼그라뜨려야 되는데 경제도 안 좋은 돈을 쪼그라뜨린다는 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것에 대한 후폭풍이 강력하게 온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후폭풍이 왔을 때 비로소 금리를 인하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나오고 나서
금리 인하가 나오고 나서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비싼 가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격이 나스닥 지금 가격이 요때 그러니까 2022년 우리 초창기 때거든요. 이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을 때 가격까지 맞먹는 가격까지 왔다라는 지수까지 왔다라는 것은 비싼 가격이라는 거예요. 비싼 가격. 그러니까 더 비싸지면 오히려 하방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놓을 수 있게 되는 좋은 찬스가 되는 거거든. 이거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뭐 좀 더 가게 되면 한 3,200 정도까지도 갈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쌤의 포지션은요. 제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생계형 트레이더다 보니 버리고 그날 버리는 거 다음 달 생활비로 써야 되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되게 빡셔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또 일을 하려고 좀 알아보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 원래 정직한 트레이더는 가난한 법이에요.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가 있어야 대화가 되는 거거든. 참 불쌍하죠. 자, 아무튼 저는 포지션 한 개를 매도 포지션에서 빼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마이크로를 하거든요. 지금 미니를 하면 한 계약밖에 못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를 S&P를 하고 있어요. S&P가 제가 단가가 제일 좀 이렇게 담보금 단가가 좀 약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계약은 절대로 숏에서 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잡았다가 눌렸다 잡았다가 눌렸다 물량 조절하면서 한 개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도달하면 계속 숏을 칠 겁니다. 진짜 그거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약간 뭐라 하지 인생 역전각이다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보일 수 있거든요. S&P 한번 보러 갈까요? S&P 요겁니다. 네. 자 S&P를 보고 있는데 S&P도 여기까지는 갈 여지가 있어요. 여기 S&P 아까 나스닥은 기술주고 S&P는 현물주거든. S&P는 더 비쌉니다 지금. 안 빠졌어요 별로. 그리고 영국 증시 여가 있거든. 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줄어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세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요 녀석인데 요 녀석이 깨어질 때가 이제 핵심 타켓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빠질 거냐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깨어질 때는 비트코인과 그리고 나스닥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같이 빠지든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주면 제가 생각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거든요. 이렇게 빠지는 게 3,200까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가장 제가 좋아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 하지만 이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삼고 계세요. S&P가 이렇게 빠지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덜 빠지고 더 빠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 증시도 그래도 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조심한다라고 말씀드려서 폭락한다는 말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코스피도 예전에 계속 사라 이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1900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사라. 근데 지금은 제가 2600과 2800 정도를 목표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2600을 합리적인 목표치고 많이 가면 2800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2600까지 갈 거다 댓글들 보면 지금 멍청한 사람들이 환율이 1180원까지 빠질 거예요 라고 그런 말을 누가 했었나봐. 물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1220원까지 갔다가 반등한다고 틀렸다고 욕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 가지시면 안 됩니다. 2600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점 비중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그잖아요. 조금씩 줄어들어야 돼요. 여기 사면 돼, 안 돼? 이게 더 가까워요? 아니면 여기 더 가까워요? 이때는 여기가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야. 여기 멀잖아.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항상. 그럼 지금은 물량을 좀 줄여 들고 계시면 돼요. 차트에서 망가졌냐? 그건 아니거든. 망가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역시나 중국의 개방이라는 그런 잠재적인 호재를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좀 나아지겠지. 지금 반도체라든지 도제 배터리, 그러니까 2차전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국의 경쟁력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어차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악재들인 거고 그러면 쌓여 있겠죠. 우리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서 같이 쌓여 있는 부분인 것이고 어쨌든 중국이 오픈을 하게 되면 중국에 있는 그 많은 인구들 중에서 그래도 한국을 좀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고 물론 쇼핑을 하러 올 거란 말이야. 그럼 무역적으로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뭐 급등할 거냐 이런 부분 별개의 문제인 거고. 로봇 관련주 작년에 추천 많이 드렸고요. 그렇죠? 에로 배우? 에너지? 에너지는 저는 별 관심 없고요. 로봇 관련주 작년에 말씀드렸고요. 배는 뭐지? 우주 산업도 작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소문나 버린 잔치집에 먹을 게 없는 거야.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미리 준비했었을 때 그거를 막 인생 끌고 막 무조건 베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도박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이제 투자하는 그런 개념을 들고 계셔야 되는 거지. 그죠? 차이나50 여기 있네. 그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차이나50이 저점을 치죠. 그죠? 그러면 요 밑에서는 이제 여기는 또 반등존이거든. 여기가 반등존이거든. 볼린지 밴드 하단이 있잖아요. 여기 반등존이 이제는 반등한다고 해도 이렇게 갔다가 꿀렁꿀렁꿀렁 하다가 다시 빠질지 아니면 위로 갈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쪽에 좀 장률 높게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쌍바닥에 준하는 모습을 찍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보면 이제 꺾이는 거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조금 더 빠르고 그다음에 한국이랑 미국 증시 뒤따라가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고. 뭐 인도 증시도 아무리 좋아도 일단 지금 긴축의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역사적으로도 길이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이슈 이벤트를 피하고 나셔서 강하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나 뭐 그냥 2, 3년 그냥 두고 봐도 돼 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 그게 안 될 거거든. 그런 분들 제 방송 보고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적금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좀 그렇고요. 뭐 몰라 이렇게 좀 네이버 카카오 뭐 장기 투자처럼 이렇게 중구장창 천천히 모아가셔도 돼요. 천천히. 뭐 그거 누가 말려? 괜찮아요. 그 정도는. 왜 싼 가격이거든. 그죠? 왜 여기서는 막 물비듯이 달려들면서 여기서 왜 안 살까? 그죠? 네이버 제가 추천드린 지 이만큼 올랐네? 이야, 정작 지는 못하고 맨날 추천만 하고. 저는 주식으로 많이 못 벌었어요. 조금 벌었어요, 조금. 인출해버리니까. 벌면 인출해가 써야 되는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튼, 이제는 이제 투자의 흐름에 대한 이런 부분, 이평등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저항을 좀 맞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주 길게 봐서가지고는 뭐, 그쵸? 한국이 뭐 당장 망이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뭐 25년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 거고, 26, 27년까지. 제가 한국의 증시의 고점을 3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030년. 이 뒤로는 한국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27년 정도가 정점일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많이 잘 갖추어주면 30년. 근데 뭐 이때 뭐 전쟁 시나리오도 있고 좀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이 정도 길이 보시면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뒤로는 보지 마세요. 이 뒤로는 그냥 한국 경제 무너질 겁니다. 줄줄줄줄 셀 거예요. 무너진다기보다 그냥 무너져 줄 셀 거예요. GDP 폭락할 거고요. 죄송합니다. 좋은 얘기 하나도 못 드려. 종리금 고갈을 낼 거고, 젊은이들 일자리 구하는 쉬우나 버는 돈 다 세금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노인 인구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거라고요. 중국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보다 느려요. 일본 우리보다 나아요. 걔네들 평균 출산율 1명 1명 넘거든. 우리는 0.6명도 채 안 돼요. 지금 0.8명이라고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0.6명도 채 안 돼요.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뭐 이렇게 정부에서 뭔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나라님들께서 해주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금융을 아신다면, 우리 미국 사람들처럼 우리가 인버스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후 대비를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또 좋은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크게 달라지는 얘기는 없었고요. 그리고 아주 장투하시는 분들은 뭐 투자하셔도 괜찮다 하지만, 그냥 내가 올해 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두 번, 세 번? 이 정도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그냥 배팅해서 사기가 조금 그렇다. 그쵸? 왜냐면 한쌤은 작년 하반기에 개수에 대한 계속 드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뒷북을 치시는데, 지금부터 또 새롭게 구독해 주시는 분 너무 많아서 감사드립니다만, 이젠 또 기다리셔야 돼요.
더 가도 이미 중턱 허리를 넘어오면 기다려야 되고, 나중에 좀 더 고점을 또 확인해서, 이때 좀, 고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시드가 있다면 아주 일부만 딱 떼가지고 인버스에 투자를 하시는, 날릴 각오를 하시면서. 그렇게 수익이 조금 해칭한다는 개념이거든요. 해칭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그때 분할 매수를 쭉 들어가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도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무조건 망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